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역학이란 무엇인가, 즉 온도, 열,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열역학은 네 가지 근본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3법칙은 절대 0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0법칙은 열평형 서술에 대한 법칙입니다. 0법칙이 4법칙이 아니고 0법칙으로 서술한 이유는요. 1법칙,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발견됐지만 1법칙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뒤에 설명할 내용들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게 절대 용도, 즉 온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개념을 보면요. 온도하고 그 열 에너지는 같은 말로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 땡땡으로 간접적으로 같은 말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를 저희는 열 에너지라고 부를 것이고, 그 열 에너지와 관련된 표현들이 역시 온도일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온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 온도계를 기준으로 여기가 차갑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뜨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온도는 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물리량 중 하나이며 구성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정의는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표미분한 값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직관적으로 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데 뜨겁지 않은 경우는 건식 사우나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8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기의 열 전도율과 열 용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상대적으로 습식 사우나에서는 50도 정도만 돼도 상당히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연력학의 기본이 되는데요. 절대 온도, 즉 여기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 이 운동 에너지가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열 혹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열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열이 많다라든지 열이 높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열이 많다라든지 열이 높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온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열이라고 하면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 그 높은 온도에서 나타내는 에너지 값, 에너지의 값,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 에너지 값을 저희는 온도로 나타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무엇이 이동되느냐라고 하면 열이 이동되는데 열 에너지가 이동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열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가 이동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달된 에너지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분자의 진동, 지금 이렇게 그 증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자 진동 에너지가 활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공기 분자 진동 에너지가 종파 형태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기원을 보게 되면 에너지는 그리스어로 에네곤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에네르기아,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1802년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너지라는 표현이 드디어 과학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에너지라는 단어를 아주 일상생활 혹은 과학에서 자유자재롭게 쓰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1802년 토마스 영 이전에, 즉 에너지가 힘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즉 힘을 이용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발명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풍차나 수차를 나타낼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희는 광산에서 단지 물을 퍼올리는 증기 펌프로 사용되는 것을 대폭 개량하여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에 의해서 인간은 힘을 옮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결국 뉴턴 이후에 힘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제임스 와트는 열을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운동을 만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그것의 원인은 바로 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동력을 통해서 인간은 노동의 자율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증기기관차, 보이시는 그림에서 보이는 증기기관차가 운반 용도로 사용되게 되고, 즉 그 원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석탄이자 화석연료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화석연료는 저희의 삶이 주간의 삶에서 야간의 삶으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효율성에 저희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디 카르노가 드디어 카르노 기관이라고 말하는 효율적 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열을 이용한 동력뿐만 아니라 인류는 전기를 이용한 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현대 문명의 핵심은 힘의 전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힘의 전환은 오늘날 저희가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열과 온도 그리고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이 열역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